전 세계 주요 이슈를 짚어보는 선재규의 월드앤 이슈 시간입니다. 에티오피아 여객기 추락 사고로 보잉 737 맥스 기종을 둘러싼 안전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. 승객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세계 곳곳에서 이 사고 기종의 운항 중단을 잇따라 발표하고 나섰는데요. 이와 관련돼서 선재규 연합인포맥스 선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이 보잉 737 맥스 기종 안전성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미국의 항공당국과 보잉사에서는 안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. 네, 미국 연방항공청 FAA가 그 사고가 있지만 여전히 안전한 그 항공기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. 그러면서 만약에 지금 이제 에티오피아 그 항공기 추락 사고에 대한 이제 조사가 막 시작됐다.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 조치를 하겠다고 그렇게 말은 했습니다. 그다음에 보잉도 그 CEO가 그 이메일 그 내부 직원들한테 이메일을 보냈는데 거기서 어떤 추측은 하지 마라. 팩트만 가지고 얘기를 하라. 입단속을 시켰습니다. 그러면서도 그 자동항법 장치 그 오작동 문제에 대한 그런 시비가 많았거든요.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FAA가 아마 조치를 하라고 그런 모양입니다. 그래서 그걸 지금 고치고 있다는 그런 그 보도도 월스트리트저널이 했습니다. 네, 이렇게 고치고 있다 이런 보도를 내놓긴 했지만 미국 자국 내 여론은 악화가 되고 있다고요. 그런데 지금 저 뉴욕타임스가 조금 전에 그 두 명의 서시통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요. 네. 상당히 그 의미가 있는 보도입니다. 그 보잉 CEO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우리 시간으로 어제 밤에 전화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. 그러면서 그 맥스 기종을 그 운항 중지를 시키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. 여기 대해서 보잉사도 통화한 건 맞다. 하지만 그 맥스 기종이 안전하다는 우리 입장을 대통령한테 거듭 주지시켰다 이 얘기를 하면서 그럼 뉴욕타임스 보도를 논평해달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논평을 안 했습니다. 뭔가 조금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. 이런 가운데 미국 상원의원 몇 사람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운항 금지가 확산되고 있는데 미국 항공사들이 이거를 계속 운항을 하겠다고 하는 건 이건 말이 안 된다. 잠정적으로 중단을 시켜라. 그리고 또 청문회도 하겠다고 해서 지금 뭐 미국 내에서도 지금 이게 심상치 않게 확산될 모양새입니다. 뭐 미국이 이제 확산된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 전에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운행을 그냥 할 것 같이 얘기를 하다가 다시 또 운행 안 할 쪽으로 좀 돌아선 것 같네요. 어제부터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. 뭐 중국은 즉각 운항 중지를 이제 했고요. 그렇죠. 그다음에 뭐 아시아 국가들도 많이 있고 하는데 유럽 쪽에서는 조금 좀 이렇게 관망하는 분위기였습니다. 근데 어제 FAA 이런 얘기가 나오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4시부터 이 맥스 기종 전체가 유럽 그 영공에 들어오지 말라 아주 강한 조치를 취했습니다. 베트남 같은 경우도 지난번 그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 때 그 트럼프 대통령이 가서 이 맥스 기종 100대를 사기로 했거든요. 그 베트남도 지금 상당히 지금 고심스러운 모습인데 일단 그 사태를 지켜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이 이 보잉사가 이미 지난 11월에 자동항법 장치에 오류가 있다. 이것을 조종사들한테 주지를 시켰다고요. 작년 10월 말에 그 인도네시아 항공기 그 맥스 항공기 추락 사고가 있었죠. 그 조사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. 그런데 그 아직 이제 최종 보고서는 오는 8월에 나오는데 잠정 보고서가 작년 말에 잠깐 나왔는데요. 거기 보면은 맥스 그 이번에 떨어진 기종의 자동항법 장치가 소프트웨어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비행기의 위치를 오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. 그렇게 되면 이제 조종사가 그걸 보고선 이제 수정을 하다가 잘못해서 추락이 된 것 같다는 그런 그 개연성이 있었거든요. 이거는 지금 그 보잉도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조금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 조종사들한테 우리 매뉴얼을 잘 보고 그런 그 비상사태가 생길 경우에 잘 대비를 하길 바란다는 얘기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확실히 뭔가 좀 심상치 않은 어떤 그 결함이 있는 게 아니냐는 그런 의심이 더 커지는 상황입니다. 뭐 미국에서는 안전성이 문제가 있다면 바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유럽에서는 오늘 새벽 4시부터 이제 운행 못하게 했는데 캐나다는 어떻습니까? 캐나다도 지금 그 거의 유일하게 미국하고 거의 유일하게 교통장관이 아직 그 확실한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. 그래서 좀 지켜보겠다. 그러니까 운항 중지를 하지 않았습니다.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사우스웨스트 항공하고 아메리칸 항공, 유나이티드 항공 그 세 군데가 이 맥스 이 사고 기종을 가지고 있는데요. 거기도 지금 뭐 그냥 계속 운항한다는 입장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새벽에 트윗을 했는데 이제 분명히 이제 보잉 CEO하고 이제 통화를 한 후 트윗을 한 것 같은데 엉뚱한 소리를 했습니다.
요즘 비행기 너무 복잡하다. 참 운항하기 힘들겠다. 뭐 이런 식의 딴소리를 했는데 좌우지간 계속 미국 언론들이 지금 이 뒤에 뭐가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그 추측들을 자꾸 하고 있습니다. 네, 세계 각국의 상황을 짚어주셨습니다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바로 네. 우리나라 상황 아니겠습니까? 조금 전에도 그 뉴스가 됐지만 이스턴 항공이 2대를 갖고 있는데 네. 자발적으로 운항 중지를 했고요. 대한항공이 지금 50대 정도를 들여오기로 계약을 해서 오는 5월부터 이제 들어오기로 돼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이 조사도 있고 이게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고민일 겁니다 아마. 그다음에 이제 제주항공하고 티웨이 항공도 지금 들어오도록 돼 있습니다. 네. 네. 뭐 중국에서는 이 보잉 737 맥스가 바로 문제가 있자마자 운행 중단을 시켰는데 네. 미국 입장에서는 이걸 또 좀 다른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겠네요. 이게 좀 조금 묘한 네. 맥락입니다. 지금 중국이 우리도 지금 왜 보잉하고 에어버스가 전 세계 이제 그 밀항기 시장을 이제 갖고 있지 않습니까? 갖고 있죠. 네. 중국도 충분한 능력이 있다 해서 이제 몇 년 전부터 그 중형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작년에 그 2017년에 그 시험 비행도 했습니다. 그게 네. 하필이면 이번에 추락한 맥스 기종 경쟁 기종입니다. 그래가지고 이제 왜냐하면 중국은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은 국내 항공기 수요가 엄청납니다. 지금 그 통계를 보면요. 네. 2027년까지 한 7,700대 정도를 중국이 더 사야 할 것 같다는 그런 관측이 나오니까 보잉이 최대 시장입니다.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 딱 터지니까 또 중국도 자기네 지금 항공기를 개발해서 시장에 곧 내놓을 움직임이고, 그러니까 중국이 즉각적으로 운항 중단을 시켰다. 뭔가 좀 이렇게 좀 짐작이 되시는 부분이 있죠.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하는데 네. 지금 아시다시피 미중 무역 협상이 지금 이제 조금 좀 이렇게 좀 정리돼야 하는 단계인데 이른바 항공기 이런 이것도 굴기 하나죠. 중국이 지금 개발은 하지만 아직도 그 엔진 같은 거는 미국 기술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계속 견제를 해왔는데 네. 이 건을 계기로 지금 일부 외신 관측은 미중 간의 어떤 무역 분쟁의 새로운 불씨가 되지 않겠느냐. 그리고 이제 FAA가 이렇게 조금 좀 주춤하는 것도 그런 여러 가지 정책적인 맥락을 고려한 거 아니냐.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동맹국들이 유럽이 조금 이렇게 좀 주춤했었고 이런 여러 가지 아주 복잡한 그 방정식이다 하는 그런 관측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 선재규 연합인포맥스 선임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